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국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속 목회자와 장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티비가 봄 정기 개편을 맞아 시청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과 변화를 선보입니다. 월드비전이 한반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공동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13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진 산불 피해 주민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국내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는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을 선포하고 한국교회가 선한 리더십으로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하나은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이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3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2022 평화와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예장통합 106회기 총회에서 처음 세워진 중재기도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총회가 앞장서서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의 장을 열고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날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지금은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류 총회장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을 이겼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전쟁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하에 따라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손을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자리에 모인 3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은 동해안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총회와 한국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 함께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각 교회와 노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교회 내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폭력을 죄과로 명시한 곳이 주요 교단 중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과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교단법이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는 게 근거입니다.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모으는 노회의 역할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해 전국교회 출석 성도 800명과 목회자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교회가 성범죄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5.9%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정책 제안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성폭력을 죄과로 명시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 곳뿐입니다. 통합과 예정 보신의 경우에서는 국가재판의 결과를 성폭력 범죄로 다시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평소에 교회에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의 논조와는 조금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실장은 성폭력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교단법 또한 부족하거나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최근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하급 치료회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재판국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 규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 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교회 공통의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절차 등 교단별로 다른 처리 기준을 통일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포럼에는 오는 봄 노회에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에 관한 헌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도 참석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사는 총회에 붙일 안건을 모으는 노회에서 총대들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대의 사명에 충실한 헌의안들을 많이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교회 밖 의원 기관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제시해주고 노회에 제시해주고 총회에 제시해 주셔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회의 공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기초가 되는 노회의 해결 방안 마련 등 향후 한국교회의 제도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가 내주 봄 정기 개편을 단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뉴스와 중보기도 생방송 등 구TV를 대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도 깊이 있는 내용과 한층 더 강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구TV가 2022년 봄 정기 개편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입니다. 특별히 이번 개편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소외 이웃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19일 첫 방송되는 사랑은 강물처럼 1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 가정 키리린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도 아플 때부터 우리 생각도 바꿨어요. 기도 제목 바꿨어요. 우리 생활도 바꿨어요. 어차피 우리 이 상황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똑똑하시잖아요. 시즌 1부터 탈북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오 자유여도 1년 만에 시즌 4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복음 통일로 가는 열차를 통해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기적 같은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MC 윤영미 아나운서를 필두로 개그맨 오지현, 탈북민 이순실 씨와 윤설미 씨 등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시간, 구TV 스페셜 특별한 간증 프로그램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하나님 말씀이 샘터가 되는 기적의 설교 시간, 말씀의 샘터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크리스천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국내외 교계 소식과 선교지 소식들을 다양하게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코너들이 마련되며 사회적 이슈를 교계의 시각과 접목해 깊이 있는 기획 기사 발굴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구TV 정기 개편 프로그램은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올레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구TV 앱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구촌 기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는 국가별 또는 연합기구 단위로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탄소 중립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지만 한반도의 기후위기는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통일부와 함께 남북 공동의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기후위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포럼에는 통일부와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이 함께하며 남북협력 과제에 다양한 관점을 더했습니다. 국제 월드비전 앤드류 몰리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All government can handle this on their own. So we call upon everyone to partner with
other non-government organisations that we can address this issue of climate change and 발제에 나선 월드비전의 토니 리나우도 수석 고문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산림 복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토니 고문은 황폐한 아프리카 토양에서도 나무를 심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줘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유니세프 최선미 자문관은 기후위기는 곧 식량 부족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피해로도 이어진다며 더 적극적인 대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자와의 면담을 통한 자료를 제시하며 북한 역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태풍 피해가 잇따르는 등 북한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좋은 협력 방안들을 도출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높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대북 제재와의 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 박용주 과장은 현재 북한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위기에 대해 남과 북이 정치 군사적인 벽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13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진 산불 피해 주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한교봉이, 울진 산불 피해 주민은 한교총이 각각 전담하며 양기관이 크로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내달부터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쳐 전소된 가정의 주택을 무상으로 건축해 제공하고 지역 복구 기금 마련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한교봉은 앞서 2차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방문을 통해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향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제67차 총회 연차 회의를 열고 새 총회 감독에 윤문기 안중교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4차례 투표에 걸쳐 전체 456표 중 305표를 얻어 신임 감독에 당선된 윤 목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나성교단의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차 회의는 전 세계 6명의 국제총회 감독 중 1명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나성 규정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 소녀 가정을 지원하는 구티비 천사지원 프로젝트 1차 선정 대상자에게 오는 5월 17일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후원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 당초 10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돕기 위한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가정을 돕고자 9천만 원으로 후원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해 총 3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구티비는 장학생 중 50명을 초청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후속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은 해외 국가들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내 전문가들과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 시설과 면역 저하자 등에 한해 4차 접종을 시행해왔지만 고령 확진자가 증가하자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수송을 시작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 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보낸 규모의 2배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측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품목 위주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원 물자는 유럽행 항공 노선 화물칸을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보낼 예정입니다.
7월부터 대형마트들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칙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카트 보관 장소에 반드시 비치하고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 대형마트는 전국 426개소로 추정됩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렙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는 약 4억 6,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격차가 10억 618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지역 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향해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를 규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1개월 만에 전 세계 감염자가 5억 명이 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1월 초 3억 명, 2월 초 4억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5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도 13일 오전 누적 확진자가 5억 80여만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79억 세계 인구 가운데 약 6%가 감염된 겁니다. 숨겨진 확진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추정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지난 11일 일부 거주 지역에 한해 봉쇄를 풀었지만 일상의 정상화는 한참 멀어 보입니다. 상하이의 봉쇄 해제 단지 주민들에게 공지된 생활 지침을 보면 공통으로 여전히 이동을 강하게 통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가구당 1명만 통행증을 받아 장보기 등을 할 수 있고 외출할 땐 48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공유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슈퍼마켓과 약국만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원주민 수천 명이 아마존 열대우림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광 개발 활동을 막아달라며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6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원주민들은 전날 수도 광업에너지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진흙과 붉은색 페인트 등을 던지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금광 개발을 위해 살충제가 사용되면서 원주민과 숲이 죽어가고 있다며 원주민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대부분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하늘이 개이면서 다시 맑아지겠고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1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제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가 전개하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에서는 소년소녀 가정 장학금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치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총 300명의 소년소녀 가정이 생활학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